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만 역시 파리 올림픽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뒷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러시아 또 벨라루시를 제외한 그 204개 나라에서 1,500명, 여자 남녀 선수가 5,250명씩 아주 양성평등이었죠.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 경기로 열렸습니다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수로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수로 금메달 따낸 선수 호주의 투르라는 선수입니다. 14살 3개월이 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스케이트보드에서 금메달을 따내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는 1956년 수영에서 14살 6개월로 금메달 따는 모곤이라는 선수가 역대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투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뭐 예골로 이제 그 경기로 갈 때 자기는 에코노미 속에서 이제 갔고 그 뭐 이사라든가 이런 그 집행부 사람들은 비즈니스적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는 말이죠. 이번에 금메달 따낸 그 트루 선수에게 그 파리에서 시드니까지 가는 데는 직항편이 없다고 합니다. 약 20시간이 걸리는데 금메달 따냈으니까 당연히 호주 올림픽위원회에서야 뭐 그 비즈니스석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루 선수는 자기 싫다고 말이죠. 자기는 친구들하고 나이가 어리니까요. 이제 14살 뭐 14살밖에 안 되는데 6개월 그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 그 이 에코노미석으로 이제 가겠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그 자기가 싫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빨리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는 11살 때부터 이렇게 그 스케이트보드를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이 도쿄 올림픽 때 그걸 보고서 자기는 꼭 출전을 하고 또 메달을 따야겠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금메달 땄다. 사실 14살 6개월밖에 안 된 그 트루 선수 뭘 알겠어요 사실은. 금메달 땄으니까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자,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 이 포상금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자 복싱에서 이매주 선수가 동메달 따냈잖아요. 그 54kg에서 우리나라 여자 복서로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매주 선수가 처음입니다. 이매주 선수는 그 동메달 따내면서 복싱 연맹으로부터 복싱 협회로부터 3천만 원의 이제 그 포상금을 받았어요. 8강전에서 콜롬비아의 카스 타나드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전에서 투르키의 그 아크바시 선수 아깝게 2대3으로 5사람의 그 부시로부터 그 3대2, 2대3으로 아깝게 져서 동메달 따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역대 올림픽 우리가 이번까지 19번 올림픽에 출전했잖아요. 복싱에서 우리가 그 1948 런던 올림픽 대회 때 복싱 한수환 씨가 첫 번째 그 동메달 따내죠.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은 복싱의 한수환 씨가 따는 겁니다. 그 금메달은 3개가 있죠. 그 84년 LA 올림픽 대회 때 신윤서 선수,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때 김광선 선수, 박시현 선수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매주 선수가 여자 선수로서는 첫 동메달을 따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이 시간에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교육할 때 환영식하고 이제 해단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이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선수단의 그 뭐 환영식이라든가 해단식이라든가 이것은 체육회가 주관합니다. 당초도 교육할 때 대한체육회가
그 이 터미널, 그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거기 입국장 B라는 데서 그 환영식을 하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 들어오는 날 그 인천국제공항선 노조원들의 농성이 있었고요. 근데 장애인들의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는 그레이트 홀로 이제 장소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아마 문체부하고 체육회에 아마 대화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뭐 이기웅 대한축구회장하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하고 좀 계속해서 지금 그 이 감정이 골이 깊었잖아요. 벌써 2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기웅 회장은 내년 1월이면은 그 임기가 2번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임기가 2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 거기서 허락만 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금메달 5개를 집출지 않았습니까? 모두 그 85년부터 이 양궁협회를 현대자동차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거 뭐 누구와 그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 뭐 그분이 무슨 뭐 양궁협회 회장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는 정말 쌍술 들어서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 2회를 갖다가 이제 그 이사회 또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임기 2회를 갖다가 결국은 그 없애기로 했는데 문체부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기웅 회장은 내년 1월에 그 대한체육회장을 그만두면서 IOC 의원도 그만둬야 돼요. 이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기웅 회장의 지금 IOC 이유는요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웅 회장이 그럼 나는 2원으로 끝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은 그 연임 제한을 갖다 철폐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윤춘 정원하고 이기웅 회장의 그 감정의 골이 깊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환영식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문체부가 이제 깊숙이 어제도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한체육회 예산 뭐 금년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4,500억 정도를 그 문체부가 체육회 주면은 체육회가 60개 가맹단체에 이제 분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렇겠다는 거죠. 문체부가 직접 그 각 가맹단체에 예산을 주고 그 지금 문제가 많고 각그 경기단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걸 깊숙이 이제 개입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아주 좀 그 신경이 날카롭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지금 충청북도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이 있는데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시설 관리 용역에 그 문제가 있다. 아마 그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에 의뢰를 했다 할 정도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문체부가 아주 그 갈등이 너무 깊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펜싱 남자 사브르가 그 3회 연속 금메달 따냈고 또 오상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 따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영광에서 대통령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국내 대회가 열려요. 거기에 뭐 오상욱, 구본길, 박상원, 독경종 선수 출전하고요. 여자 사브로 단체전에서 우리가 은메달 따냈잖아요. 윤지수, 전하영, 최세빈, 전은혜 선수가 이제 출전하게 돼서 아마도 펜싱장에 많은 분들이 가서 사인도 받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은 서서히 다음 달
9월 5일에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첫 번째 경기가 9월 5일 저녁 8시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국은 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것이 돼가지고 지금 뭐 박지성 선수라든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역들이 결국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와 문화체육관부가 그 대한축구협회에 좀 그 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선임 과정에서 이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독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뽑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참 이것이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두 번이나 감독 얘기 나오다 안 하다 그러고 결국은 이임생 총괄 이사가 7월 5일에 그 홍명보 감독을 집을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그때 당시만 해도 홍명보 감독 울산현대 감독이었죠.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7년 뭐 1월까지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가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할 수 있을런지 저는 참 의문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지난 7월 13일에 결국은 유럽으로 떠났잖아요. 가서 뭐 코치 2명을 보고 왔다라고 보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우리 뭐 선수들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내 코치 3명을 인선을 한 것 같아요. 수석 코치는 박건아 감독, 한국 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 지금 위원이죠.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그때 홍명보 감독이 코치로 갔었어요. 2016년 또 2014년이죠. 브라질 월드컵 때 뭐 1무 2패로 결국은 16강 탈락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때 당시 힘들었죠. 홍명보 감독이요. 그때 코치를 했던 박건아 씨를 갖다 수석 코치로 결국은 임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진 씨. 그 다음에 이제 김진규, FC 서울의 감독도 좀 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FC 서울의 전력 강화 실장인데 이렇게 세 사람을 일단 인선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브인 코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마무리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율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두 사람의 이제 코치는 A 매치 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코치 한 사람은 전술을 맡고 상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대한축구협회가 아마 조만간 공식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체육부 관광부가 지금 대한축구협회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금 감사를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칙의 절차 규정이 위반됐을 경우에 감독을 다시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미 코치 3명을 갖다가 지금 뭐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이렇게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또 이것이 파문이 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홍명보 감독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축구 팬들이 항의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자기는 다시 한번 축구협회에 공정한 이 선임 과정을 해달라라고 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프레젠테이션 하고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의향서도 받고 말이죠.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풍묘 감독을 본인이 국가대표 2번 하지 않겠습니다. 뭐 축구협회에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임생 총괄 기술이사가 가서 설득하니까 자기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말이죠. 저는 답답합니다. 과연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그 아시안컵까지 과연 그 감독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다 어렵잖아요. 이런 점에서 참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